안녕하세요. 남희숙 작가예요. 오늘은 부인님 이야기 들어볼게요. 저는 20대 여성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연애에 관심이 없어 공부에 집중했습니다. 대학에 가서는 시도를 해봤지만 어려웠어요.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호감을 표현하며 다가오면 믿음이 안 가고 서로 호감이 있을 때에는 제가 너무 방어적으로 대응하다가 관계가 어긋나곤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연애는 상대가 너무 좋아서라기보다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상대를 탐색하다 조건이 맞으면 만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는 외국에서 생활했는데요. 데이팅 어플 등을 통해 다양한 사람을 만나며 짧은 만남을 반복하다 지금은 30살 문턱에 서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저의 문제는 조건 없는 사랑을 꿈꾸면서도 상대방 조건을 종합해서 본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감이 생겨도 표현을 잘 못해 주춤대다가 상대가 다른 상대를 만나 떠나는 일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일찍부터 연애를 시작한 외국 친구들은 고등학교 때 만난 애인과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서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그 모습이 부럽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런 모습은 제가 가질 수 없는 인생의 영역 같습니다. 주변의 고민을 털어놓으면 좋은 사람 많으니 벌써 포기하지 말고 여유롭게 찾아봐라. 이렇게 조언해 주지만 저는 일찌감치 포기하고 직업적인 부분에 투자하는 게 인생을 현명하게 사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유난히 모순적인지 그냥 사랑을 못하는 성격인 건지 아니면 다들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연자님, 일단 이게 유난스러운 고민은 아니라는 걸 알아두세요. 이건 우리가 살면서 삶의 질을 더 생각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거든요. 선택의 폭이 넓어지니까 고민의 폭도 넓어져서 그래요. 연애는 필수고 결혼은 선택이다. 이런 말도 이젠 옛말이 됐어요. 이젠 연애도 선택인 시대가 됐더라고요. 일단 이런 고민하는 사연자님은 정상이다. 이렇게 마음을 편하게 가지시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생각해야 할 부분들을 오늘 같이 고민해 볼게요. 첫 번째, 고민의 진짜 정체를 생각해 보세요. 오래전부터 저한테 진로 문제로 고민을 털어놓으시는 분들 많거든요. 저는 이런 계통 일을 하고 싶은데 이런 문제가 있어서 못한다. 근데 그 고민 너머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결국은 문제가 하나더라고요. 그만큼 그 일에 대해서 절실하지 않구나. 그렇게까지는 필요하지 않구나. 이게 문제더라고요. 어떤 대상이나 상태에 대해서 절실하다는 건요. 그걸 얻기 위해서 반드시 희생이 전제되어 있는 개념이에요. 뭘 희생하냐는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르죠. 그건 내 시간일 수도 있고 기회비용일 수도 있고 구체적으로 돈일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떤 직업 가지기를 원하는데 그거 하려고 그렇게까지 희생하고 싶지는 않다. 결국은 그런 마음이 본질이더라고요. 사연자님 사랑 고민을 하고 계신데요. 그것도 결국 이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 아닌가 싶어요. 남이 하는 연애나 결혼, 참 좋아 보이는데 내가 해보니까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은 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연애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절실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왕 연애할 거면 매력적이고 똑똑하고 성격도 좋고 경제력도 안 떨어지고 그런 남자하고 하고 싶은데 그런 남자는 거의 없고 있다고 해도 굳이 나하고 커플이 되고 싶어 하지는 않지. 그래서 나는 굳이 연애나 결혼이 하고 싶지 않아. 정리되면 이런 생각이 있으신 거거든요. 저는 이걸 그냥 인정하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사연자님이 올리신 사연글 제목이 저는 사랑을 못하는 사람일까요? 이런 종이었는데요. 그런 종류로 생각하시는 건 자아에 너무 안 좋고요. 사실도 아니에요. 사람마다 이성과의 관계 욕구가 더 강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관계 욕구가 강한 사람은 상대가 마음에 좀 덜 차도 관계를 갖고 유지하게 되거든요. 제가 케이크를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굳이 케이크를 제가 사서 먹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가끔 진짜 케이크 맛집에나 가야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케이크를 좋아하는 동생을 보니까 그냥 평범한 케이크도 막 먹더라고요. 그냥 좋아하는 카테고리에 있는 거면 굳이 고품질이 아니라도 없는 것보다는 나은 거예요. 근데 또 그 동생하고 제가 떡볶이를 같이 먹으면 입장이 바뀌어요. 저는 떡볶이 좋아하니까 저한테는 맛없는 떡볶이는 없거든요. 그냥 맛있는 떡볶이, 더 맛있는 떡볶이만 존재해요.
그 동생은 떡볶이를 싫어하니까 왜 먹는지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연자님은 연애라는 카테고리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고품질이어야만 하고 싶고 그게 아니면 굳이 하려는 욕구가 안 드는 거죠. 저는 이런 사람들까지 연애나 결혼을 인생 숙제로 생각하는 게 탈인 것 같아요. 숙제가 뭐예요? 꼭 해야 하는 게 전제되어 있고 안 하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이걸 욕구와 필요의 관점에서 들여다보는 일이 일단 필요한 것 같아요. 두 번째, 사회관계와 이성관계를 분리하지 마세요. 사연자님이 그만 포기하고 직업적 성취에만 집중하고 싶다 이러셨잖아요. 저는 이게 포기하고 말고의 문제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비혼으로 사는 게 신념이다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못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미리 포기하겠다 이러신 건데요. 성과와 사랑이 양립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사연자님이 커리어에 집중하시면서 사회관계에 좀 열려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사연자님이 별다른 말씀은 안 하셨지만 만약 사연자님이 인간관계 자체를 귀찮아한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하고 교류할 필요 없이 연인이나 배우자 딱 한 사람하고만 편하게 소통하고 뭐 그렇게 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면 그건 좀 곤란해요. 이성관계도 사회관계거든요. 너무 독점적이고 의존적인 관계에는 부작용이 따라와요. 이성관계도 여러 사회관계 중 하나여야지 모든 사회관계를 이성관계 하나로 퉁치겠다 하면 그 태도 하나만으로도 부작용이 굉장히 많이 따라오거든요. 사연자님 이성관계가 잘 성립이 안 되는 이유가 이거일 수도 있는 게요. 만약 이런 마음 자세가 내 안에 있다 그러면 알게 모르게 태도에서 그게 드러나요. 그러면 상대방은 아직 시작도 안 된 관계인데 벌써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대상을 은연중에 쫓아내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죠. 이성관계를 무겁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일단 시작부터가 어려워요. 이걸 사연자님처럼 포기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는 사회관계에서 분리해서 좀 무겁게 취급한다는 인상이 들거든요. 관계는 사람들과 섞여서 살다 보면 필수적으로 어느 정도는 해야 하는 건데 이걸 포기하고 말고가 없는 거잖아요. 사연자님이 상대에 대해서 너무 완벽하기를 바라는 게 문제라고 하셨는데요. 원래 없는 대상에 대해서는 다 이상화해서 바라게 되어 있어요. 누가 처음부터 나는 오랑우탄 같이 생긴 사람이 좋아 뭐 이러겠어요. 처음에는 사회관계로 만난 사람인데 상호작용이 늘어나면서 다른 매력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오랑우탄 같이 생긴 인상이 괜찮게 느껴지는 거 뭐 이런 수순이거든요. 근데 사람을 처음부터 남자친구 후보, 남편 후보 이렇게 만나면 다른 매력을 발견할 기회가 안 생기거든요. 사연자님이 데이팅 앱 같은 방법으로 주로 이성을 만나셨다고 하니까 이런 면에서는 기회가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사연자님이 외국에 계시다고 하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사귀어서 결혼하는 커플이 주변에 많은 거 보면 북미 쪽 아닐까 싶거든요. 하이스쿨 스윗하트라고 뭐 그쪽 사시는 분들에서 많이 보이더라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결혼도 많이 하고 이혼도 엄청 많이 하는 나라거든요. OECD 국가 중 이혼율 1위예요. 결혼하면 절반 정도가 이혼을 해요. 그런 걸 생각하면 일찍 결혼한 사람들이 안정적인 관계를 가진다. 이것도 보기와는 다르다는 걸 아셔야 할 것 같아요. 제일 안정적인 건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연애나 결혼을 해도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상대한테 의존하지 않을 수 있어야 그게 가장 안정적인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커리어 관리 잘 하시면서 사회관계를 좀 열어놓고 지내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이게 꼭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남성분들하고도 친구나 동료로 잘 지내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두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회적인 관계를 잘 관리하는 사람이 남녀 관계도 잘하거든요. 이게 별개가 아니에요. 이 사연과는 반대로 이성교제를 너무 하고 싶은데 안 생겨요. 이러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저는 항상 보편적인 인간관계를 먼저 잘하라고 그렇게 권해요. 본인이 강렬하게 원하는데도 이성관계를 못하는 분들은 사회관계 자체에 서툰 분들이 많아요.
일반적인 관계에서 친절하고 편안한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면 그 태도가 이성관계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서는 사연자님이 내가 연애 자체에 안 맞는 사람인가 이런 고민을 하시는 건데 나중에라도 연애나 결혼이 필요하다고 확신을 가지게 되셨을 때 좋은 사회적 태도가 도움이 돼요. 우리는 교제를 시작하는 사람한테 어떤 태도를 취할 건가 이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의외로 그렇지 않거든요. 평상시에 접하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도 영향을 끼쳐요. 그 사람들이 나를 매력적인 사람으로 대접하는가는 자아상하고 관련이 있고요. 소개시켜주고 싶은 사람, 이렇게 인식되는 것도 의외로 영향이 크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성 없는 삶을 선택한다면 더더욱 사회관계에 능숙한 게 필요하죠. 저는 싱글로 사는 제 또래분들 정말 많이 알거든요. 그분들 중 행복하게 잘 사는 분들 공통점이 사회적 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싱글들이 다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혼자 지저분한 방에서 외롭게 산다. 이런 거 편견이에요. 두 번째로 간접적으로라도 이성에 대해서는 아는 일이 필요해서 그래요. 꼭 누구하고 이성관계를 맺지 않더라도 인간 자체에 대해서 아는 시각이 필요하거든요. 저는 여자니까 상대가 남자라고 가정하면요. 남자는 연인일 때보다 친구나 단순 지인일 때 진짜 속마음을 더 잘 드러내죠. 인간 본성 아니면 이성의 심리 같은 걸 관계를 통해서 알아두면 이성관계로 얽힐 때 부작용이 훨씬 줄어들죠. 사람이 실제로 만나서 접해보면 인터넷으로 들어서 아는 거하고 진짜 달라요. 거기에는 부정적인 것도 있고 긍정적인 것도 있어요. 상호작용을 해야만 알 수 있는 것들을 알아둬야 사연자님이 어떤 선택을 하시건 거기에 근거를 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이성관계에 대한 가치관 때문에 고민이신 사연을 다뤄봤는데요. 사람이 사는 일에는 절대로라는 건 없어요. 반대로 생각하는 가치관에도 대비해야 그런 대로 괜찮게 살게 되더라고요. 저는 일단 20대인 사연자님이 어떤 면으로나 자기 가치를 높이면서 이 시간을 보내시면 좋겠어요.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쑥수님들께도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이버 카페 어른성장학교에서 매일 제 이메일 편지를 받으면서 함께 글을 쓰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거든요.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여기서 다시 만나요. 기다릴게요.